불꽃받침. 아이유 서울 콘서트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무대와 예상 못한 게스트의 등장에 해외 팬들은 열광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는 아이유 콘서트를 기다리는 열망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이유가 단독 콘서트를 여는 건 2022년 주경기장 공연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인데요. 이번에는 최초로 미국과 유럽 투어를 떠나기에 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아이유가 무대 상부에서 장치를 타고 내려오자 객석에서는 올해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유는 헤드셋을 끼고 나와 어린이들과 함께 싱그럽게 신곡 홀씨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한 해외 팬은 아이유의 홀씨 무대를 보고 아이유의 콘서트에는 두 가지 유형의 홀씨가 있습니다. 귀여운 녀석과 여기 핫버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작곡과 작사를 하는 만큼 콘서트에서 같은 노래지만 다른 버전으로 준비해 또 다른 전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아이유 콘서트는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번 아이유 해외 투어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떠나는데요. 그래서 이번 서울 콘서트는 더욱더 해외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아이유 콘서트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과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팬들이 놀란 역시 가시우. 2022년도부터 아이유는 콘서트 전 좌석에 방석을 깔았는데요. 긴 공연 시간 동안 편히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꼭 집에 갈 때 방석을 챙겨가라고 했는데요. 지난 10일 마지막 콘서트를 마무리한 아이유는 방석 꼭 챙겨가시길 바란다. 며 1인당 1개다. 가끔 안 가져가시거나 여러 개 가져가는 분들이 있다. 한 분당 1개씩 이라고 재차 강조해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한 팬은 아이유와 그녀의 엄마는 서울에서 열리는 모든 콘서트 참석자에게 무료 좌석 쿠션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유는 보통 긴 콘서트를 개최하고 그녀는 유엔아가 편안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라는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해외 팬은 공연이 끝난 후 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아이유가 오늘 콘서트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늘 아이유가 콘서트를 열었다고 말하는 방법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유는 콘서트 날마다 다른 색의 방석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10일은 연두색 방석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다른 해외 팬은 그래도 그 모든 뉴발란스 신발은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신발들이 대부분 뉴발란스였지만 신발 색은 다르다는 걸 말했는데요. 또 한 해외 팬은 아이유 콘서트 후 지하철 상황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콘서트 날마다 방석을 준비하는 아이유의 따스한 마음을 알기에 팬들은 꼭 방석을 챙겨갑니다. 아이유는 콘서트 시간이 무척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정된 23곡을 다 소화하고도 앵앵콜로 기어이 10곡을 더 불렀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한 이 공연은 4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끝났는데요. 그냥 외쳐주세요. 제일 들리는 걸로 할게요. 하나, 이 셋 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들리거든요. 분홍신인데. 아이유는 부를 곡을 미리 정해오는 대신 즉석에서 관객들의 요청을 받아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썸데이. 그런데도 반가운 노래가 끝도 없이 나왔다. 분홍신 이런 엔딩 노래, 연애 에필로그 등 장르도 다양했는데요. 또 앵콜을 하면서 아이유는 출근길에 한 팬이 준 털모자를 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병아리 모자 너무 귀엽다. 9일 콩 갔었는데 트위티 착장 미쳤네요. 출근길에 운이인 모자 드린 건데 쓴 거래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유는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팬들인 유엔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는데요. 아이유엔아 패치가 있거든. 이건 여러분이 달라고 해도 안 좋을 거예요. 절대로 MD로도 안 낼 거예요. 저만 가지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을 응원할 일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나타날게요. 그리고 이거 떠올려줘요,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 있거나 내가 오늘 잘할 수 있나? 뭔가 좀 불안하거나 그런 날 여러분께 이 응원봉 흔들고 있는 아이유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라는 말을 아이유가 끝내자 아쉬워하던 팬들은 더 큰 환호성을 냈습니다.
르세라핌과 박보검이 게스트? 미쳤다. 지난 9일 아이유 콘서트 게스트로 르세라핌이 등장했는데요. 신곡인 이지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팬은 유에나 사람들은 르세라핌이 아이유의 콘서트에서 360도 무대를 선보인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유의 콘서트 무대는 360도 회전이 가능해 모든 좌석에서 무대가 잘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 해외 팬은 아이유의 360도 무대 콘서트는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팬들을 위해 아이유가 무대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게스트인 르세라핌도 무대를 잘 활용했다며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게스트로 우리 르세라핌 친구들이 와주셨는데, 아니 저는 게스트 오셔가지고 아이유 선배님 외에 이담 엔터테인먼트에게까지 감사하시는 게스트분들은 처음 뵀어요. 그래서 밑에서 지금 그 멘트 듣고 저희끼리 엄청 너무 귀엽다 그러면서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멘트를 또 길게 해주시고 덕분에 제가 예정이 없던 머리를 따봤습니다. 저도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세라핌 분들 공연 보고 싶어서 밑에서 저도 중계 화면으로 이렇게 보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또 너무 잘 즐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바쁘신데 오늘 또 와주신 건데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아까 밑에서 들으니까 많이 친해지셨던데 우리 르 친구들이랑 너무 많이 친해지셨던데 좀 전해주세요. 진짜 아이유가 너무 고맙고 머리도 닦고 덕분에 얼굴이 반짝이도 붙이고 클로즈업 이렇게 보이세요? 반짝이를 5개인가라 붙이고, 와 진짜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콘서트 게스트로는 박보검이 등장했는데요. 봄, 사랑, 벚꽃, 말고와 별 보러 가자 불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박보검입니다. 아이유는 박보검을 소개하면서 제 친구들에게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박보검은 지난해 내내 아이유와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게스트로 나오게 된 것인데요. 한 해외 팬은 이 소식을 접하고 관객들이 너무 부러워요, 콘서트와 영화를 동시에 보는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보검은 무대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아이유 씨 친구 박보검이었습니다. 라며 마무리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아이유 콘서트에서 박보검이랑 봄사랑 벚꽃 말고를 듀엣하는 게 진짜라니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콘서트 1화. 콘서트에서 잠시 대기하면서 틀어준 노래에 맞춰 팬들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하필 그 곡이 아이유의 잔소리여서 여성 팬들과 남성 팬들이 파트를 나누면 불렀습니다. 이에 한 해외 팬은 아이유의 콘서트에서 듀엣을 하면서 잔소리를 부르고 무대 뒤에서 아이유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라고 말했는데요. 아이유 콘서트는 무대를 관람만 하지 않고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이기에 더욱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이유는 공연 도중 2층 기억해 둘게요 라는 말을 했는데요. 한 팬이 올린 영상을 보면 마시멜로우 옷을 입은 사람이 맨 뒤에 서서 즐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는 아이유의 데뷔 초 마시멜로우라는 노래를 떠올리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센스가 아이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유 콘서트에는 일화가 끝이지 않는데요. 한 커뮤니티의 아이유 콘서트에 가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썸을 탔습니다. 라는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나는 혼자 갔고 꽤 친화력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서 옆에 앉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사는 동네와 고등학교가 다녔던 동네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끝나고 잠깐 술 마시고 헤어지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본 해외 팬들은 젠장 아이유는 사실 큐피트야 너무 강력해. 그녀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했을 때 아이유 없이는 큐피드 철자를 못 쓴다.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것을 바랍니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유엔아라면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줬습니다. 상암 콘서트 예고. 아이유는 10일 마지막 공연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해외 팬들은 속보 아이유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상암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2024 아이유 월드투어 콘서트 앙코르 콘서트 개최, 한국인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그곳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 예정이다. 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유의 해외 투어로 아쉬워했지만 올해 또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크게 기뻐했는데요. 아이유 또한 마지막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9월에 다시 만나요. 툭툭 그때 제가 다른 도시들에서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유였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언제 만날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닌 또 다른 콘서트 일정이 알려졌기에 팬들은 두 손 모아 그날만을 기다릴 것 같네요. 아이유의 월드투어 두 번째 도시 요코하마 단독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이유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열며 일본 유엔아들에게 잊을 수 없는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이번 공연은 월드투어의 포문을 힘차게 연 서울 단독 콘서트 다음 순서로 열린 것으로 앞서 진행된 예매 과정에서 일찍이 전성 매진을 기록해본 공연을 향한 열띤 경쟁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추가 오픈한 시야 제한석도 전부 매진돼 현지에서 아이유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날 아이유 콘서트의 티켓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했는데 티켓을 구하지 못한 현지 팬들이 준비한 5개 전광판 광고를 보러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유의 영상이 공연 VCR로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유는 홀씨로 공연의 시작을 알렸으며 틈틈이 일본어로 현장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는데요. 자신의 히트곡을 열창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했는데 아이유의 라이브와 퍼포먼스에 눈과 귀가 매료된 현지 관객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열띤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의 관객들은 아이유의 한국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떼창을 했습니다. 아이유는 3시간 동안 총 24곡의 무대를 꾸몄는데요. 1만 7천여 관객들로 대성황을 이룬 오늘 공연에서 아이유는 놀라운 가창으로 요코하마 아레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깨알 같은 일본어 대화로 함께 한 팬들 모두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20歳時日本で活動した曲ですね。私も本当に好きだったこの曲をビューティフルダンサー歌います。泣かせないでよ。こんな日に。썸데이가 드림아이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서 그렇구나. そのサンデーが日本では人気があるんですね。 같이 혹시 부를 수 있으신 분들 같이? 一緒に歌える人は歌ってください。 자신 있는 목소리. 自信のある声ですね。 자신 나는 코에 데스. 기타시마스. 썸데이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이 저한테는 여러분이 저의 아이예요. 가사도 저에게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됐었던 곡입니다. 歌詞を私にとってとても癒しになったそんな曲でした。 해다でも変わらないからね라는 가사가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었어요. 今 아이유는 공식 셋리스트를 끝내고 진행된 앙코르 순서에서 라일락, 팔레트를 새롭게 해석한 버전을 비롯해 마음을 들여요, 하루 끝, 3대의 에필로그 등 양일 각각 다른 곡을 가창해 관객의 감동을 안겼는데요. 이외에도 2013년 일본에서 발표한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했던 뷰티풀 댄서 무대를 1일차 앙앙코르 타임에 선보여 공연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아이유는 여러분의 박수 소리와 소리가 벌써 그립습니다. 그렇게나 못 견디게 사랑스러운 관객분들과 꿈보다 더 좋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는데요. 아이유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영어까지 쓰면서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들의 마지막 도착지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지금 이 순간에는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작은 희망과 자신감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he title of my concert is Color. I'm gonna show you guys many of my colors I have. What was the color of my opening part? What? Yes, it was red. And you can catch out other colors, and I think it will make you guys interesting all through the concert. Now I'm going to sing some songs which are familiar to you guys. If you know the song, please sing along with me, okay? 낙하제나이데요? こんな日にみんなの声本当にいい 한 일본 네티즌은 아이유는 한국어로 말할 때 평소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목소리 톤이 더 낮고 깊고, 반면 일본어는 더 높은 음조로 말하는데 평소 목소리보다 훨씬 귀엽고 매번 나를 녹여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날도 아이유는 앵콜 무대에서 특유의 친근감으로 팬들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르세라핌 사쿠라가 직접 든 모자를 쓰고 나와 환호받기도 했습니다. この帽子はルセラピムのさくらちゃんが私に連れてくれました。 아이유가 무려 12년 전인 2012년에 일본에서 공연한 영상이 최근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아이유는 애띤 얼굴로 일본어를 구사하며 노래와 멘트까지 해냈습니다.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ゆです。はい。今日本当暑いですね。本当暑いです。今全部暑いでしょ？ 이 영상을 본 일본 팬들은 대단해. 역시 이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노래하고 게다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귀엽고. 이게 뭐야? 놀랍습니다. 호텔 델루나와 나의 아저씨. 전혀 다른 캐릭터를 훌륭하게 연기해 완전히 팬이 되고서 가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능숙함에 더욱 깜짝. 한국어 맹공부 중입니다. 최근 아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몰랐는지 후회하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그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활약해 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일본 팬들은 무려 12년 전에 일본에서 공연한 아이유를 보며 놀라워했는데 이번 공연으로 아이유의 진가를 더욱 느낀 듯했습니다. 요코하마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유는 다음 월드투어 도시로 타이베이를 방문해 열기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한 일본 팬은 아이유는 10년 넘게 활동을 하지 않다가 일본으로 돌아왔고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매진된 관중들과 함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유명하고 성공적인 여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콘서트장 밖에서 이동하는 아이유를 팬들이 찍은 영상이 올라오게 했는데요. 그만큼 요코하마 일대에서는 아이유가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는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왔는데요. 아이유는 고레에다 감독의 브로커에 출연해 칸 영화제 진출까지 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유가 프랑스를 가게 되면서 얼마나 현지 팬이 많은지를 실감했다고 했는데요.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로 아이유를 알게 된 유럽 팬들은 아이유의 음악까지도 사랑하게 되면서 열성 팬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죠. 이를 계기로 아이유는 데뷔 최초로 유럽 투어를 계획했는데요.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에서 최초로 공연하고 미국에서도 공연할 계획이죠. 아이유가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18개 도시에서 여는 월드 투어가 한창인데요. 서울에 이어 지난 3월 2324일 일본 요코하마 공연을 마치고 이제 대만과 싱가포르, 자카르타, 홍콩 등 아시아 국가를 돌게 됩니다.
그런데 한한령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콘서트가 열리지 않자 지금 아이유의 중국 팬들은 인근 도시로 원정을 가고 표를 구하고 있는데요. 많은 아이유 중국 팬덤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가까운 나라의 도시에서 티켓을 사고 있지만 더 열성적이고 급한 중국 팬들은 서울 콘서트에 이어 이번 요코하마 콘서트에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중국판 유튜브 빌리빌리에는 아이유가 요코하마 콘서트에서 부른 러브 윈즈 올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중국의 팬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 노래는 천국에만 있어야 하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몇 번이나 들을 수 있을까? 지난 9일 콘서트에서 아이유가 Love Wins All을 부르기 전 중국 팬들은 아이유 사랑해 라고 외쳤고 아이유는 한국 팬들에게 먼저 한국어로 예, 맞습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렸고 콘서트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느낌이에요. 소리가 너무 좋네요. 스튜디오에서보다 라이브가 더 감동적이네요. 너무 안정적이네요. 23일 요코하마 당일 러브 윈즈홀은 완벽함 중에 완벽함이었다. 지난주 요코하마에서 라이브 듣고 울컥했어요. 아이유의 더 많은 공식 라이브 콘서트를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녹음은 그 장면의 10분의 1도 안 됐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듣고 울었다. 홍콩 공연 티켓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화권에서 아이유의 인기는 여전히 폭발적이었는데요. 한반도 배치 갈등 후유증으로 중국 내 한류에 찬바람이 불던 시점인 지난 2018년에도 방중한 아이유를 보기 위해 공항에만 수백 명의 현지 팬이 몰린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유를 보기 위한 그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 중화권 팬들의 절실한 마음은 지금도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아이유의 중국 팬덤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인근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아이유에 대한 소속사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중국 팬덤의 불만이 폭발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아이유에 대한 중화권 팬심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아이유는 한한령이 생기기 전까지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특별한 팬 서비스를 보여줘서 더욱 중국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유는 지난 2015년 베이징 콘서트에서 중국 민요인 빰마빰마를 부르기 위해 3주 동안 천여 번을 듣는 등 엄청난 노력과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유의 중국어 노래를 듣고서 중국 팬들은 중국 유엔아입나다. 이런 가수를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발음까지 완벽합니다. 듣고 울었어요. 한국 예쁜 여자들이 표준 중국어를 부를 때랑 너무 대조적이에요. 첫 문장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유는 항상 모든 일을 세심하게 대합니다. 그녀의 중국어 발음은 표준을 넘어섰고 아이유는 훌륭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벌려고 중국에 오는 한국 예술가들 중 중국어를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아이유 같은 사람은 중국어를 1000번 듣고 나면 중국어 발음을 배워서 정말 감동적이에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아이유는 그전에는 거짓말 날개짓을 하는 소녀 희척가 등 중국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아이유는 중국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반복 연습을 하면서 발음을 익혀 놀라울 정도로 네이티브처럼 발음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가사 내용부터 충분히 숙지한 후 계속해서 따라 부르며 노래를 익힌다는 것인데요. 아이유는 중국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이유에 대해 매번 공연 때마다 중국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줬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중국 노래로 보답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한령 이후 중국 본토에서 아이유의 콘서트를 볼 수 없기에 중국 팬들은 이번에도 주변 국가들로 원정을 가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는 아이유가 대만 콘서트에서 중국어 노래를 불렀던 영상이 올라오면서 아이유가 얼마나 노력해서 중국 노래를 불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당시 아이유의 중국 노래에 중국 팬들은 이런 평가가 내렸습니다. 나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네요. 정말 훌륭한 가수입니다. 아이유의 중국어는 정말 훌륭합니다. 발음이 아주 정확해요. 우리 앞에서 손짓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든데 정말 그 기준을 뛰어넘더라고요. 한 번도 한국 가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노래 실력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대단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해버렸네요. 아, 아이유는 어떻게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외모도 이렇게 아름다웠던 걸까요? 아이유의 콘서트는 정말 세심합니다. 중국 각지에서 콘서트를 열기 전에 중국 노래를 꼼꼼히 공부할 것이며 각 노래는 지역에 따라 선택됩니다. 중국 노래를 듣고 나니 아이유의 목소리가 더욱 느껴지네요. 다이아몬드 같고 블링블링하고 자석 같고 매력적이어서 몽환적이네요. 주걸류는 아이유를 자주 칭찬하는데 나쁘지 않네요. 아이유는 오래전부터 중화권에서도 최고의 인기 스타인데요. 아이유는 지난 2014년부터 일본 활동을 줄이며 중화권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후 중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현지에서 단독 콘서트도 여러 차례 개최하며 입지를 넓혔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대만 음원 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16년 1월 진행된 현지 팬미팅 역시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 사례를 만들기도 했죠. 2018년에는 홍콩, 싱가포르, 방콕 콘서트를 매진시키며 아시아권 큰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한중 간 갈등 이후 아이유는 중국에서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못했고 그 영향력 또한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한알령이 풀릴 기미가 보이자 아이유 소속사 측은 아직 계약을 맺은 것은 없지만 중국에서 방송사를 중심으로 음악 프로그램과 페스티벌 등의 제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중국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아이유는 중화권에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지 또한 가수로서 배우로서 굉장히 좋은 편이다. 예를 비롯해서 다소 보수적인 중화권 연예계에서 아이유는 적합한 인물이라며 아이유는 파격적인 노래, 행동들은 하지 않고 오로지 깨끗한 이미지로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한류에 대한 거부감을 들게 하는 요소가 없다. 이는 아이유가 현지에서 인기 있는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이유의 월드 투어가 잇따라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토에서 콘서트가 열리지 않아 중국 팬들까지 가세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결과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는 6월 29에서 30일 태국 콘서트 티켓이 전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티켓 선예매에서 표가 모두 팔려나갔다고 했는데요. 아이유 소속사는 주말임에도 예매 시작과 동시에 사이트 접속자가 몰려 한때 서버가 멈추는 일이 있었으며 일정 시간 동안 긴급 복구가 이뤄졌다. 아이유를 향한 방콕 유엔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유 월드 투어를 보고 싶다는 아우성이 나오면서 중국의 한안령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신곡 러브 윈즈 오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음악방송 수상 기록을 추가하며 6관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유 미니 6집 더 위닝은 오는 20일 오후 6시 발매됩니다. 그리고 오는 3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총 18개 도시를 순회하는 투어 콘서트 2024 아이유 허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3월 서울 콘서트 선예매에서 전체 좌석 매진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아이유가 오는 3월 2일과 3일, 9일, 10일 총 4회 서울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가운데 25일 공식 팬클럽 유엔아 6기를 대상으로 한 선 예매에서 4회차 전체 좌석을 매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유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앨범과 신곡으로 화제를 모은 아이유가 월드 콘서트를 계획을 밝히자 국내외의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중국 팬들은 한안령으로 인해 대륙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아이유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이나 싱가폴, 타이페이로 원정 관람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중국 내륙에서 콘서트를 하기를 원하는 팬들은 소셜미디어의 댓글에서 안타까움을 토해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23년에 그녀의 중국 팬이 그녀가 중국 내륙에서 공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올린 게시물이고 많은 중국 유엔아 아이유 팬클럽에 공감을 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륙이란 특별 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내륙으로 오지마 아이유, 욕먹을 거야 유유 그냥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홍콩이나 대만 또는 마카오를 갈게. 홍콩이나 마카오만이라도 좋아. 맞아 홍콩과 마카오가 더 가능성이 있어.
그녀가 내륙에 올 가능성은 없어. 홍콩이나 마카오면 모를까. 정말 눈물 나올 것 같아. 거기라도 괜찮으니까 너무 가고 싶어. 나도 그래. 내륙엔 정말 희망이 없어. 하지만 전에 아이유가 월드 투어를 한다면 홍콩이나 마카오는 온다고 했었어. 나도 정말 가고 싶어. 하지만 난 빈곤한 대학생인걸. 아이유가 정말 순회 공연을 하게 되면 난거지가 되어서라도 꼭 가고 싶어. 정말 오랫동안 이 게시물을 기다렸어. 나랑 같은 마음이네. 근데 어디서 티켓팅 하는지 알아? 내 친구가 한국에서 보는 게 차라리 더 싸다고 하던데. 중국 아이유 팬들의 예상대로 이번 콘서트도 역시나 내륙에서 진행되지 못하였고 대만과 홍콩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아이유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요코하마, 타이페이, 싱가포르, 자카르타, 홍콩,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런던, 베를린, 방콕, 오사카, 뉴욕, 애틀란타, 워싱턴 DC, 로즈몬트,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까지 1년을 거쳐 세계 곳곳을 방문합니다. 중국 팬들은 아이유를 보기 위해 서울로 원정을 오기도 했으며 사이트 번역과 위치 조작 어플을 통해서 표를 구매하는데 혈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어플 샤옹슈에서는 그녀의 콘서트표 구매에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세상이 나를 더 멈춰 나와 슬퍼지고 싶었나 봐. 중국 정부의 한한령 여파로 전통적 한류 시장이던 중국에서의 공연 개최 방송 출연 등이 대량 불발되었습니다. 아이유 또한 2016년도 이후 월드투어 콘서트 중 중국 대륙에서의 콘서트가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티켓팅에 성공한 중국 팬들이 있는 반면 그녀가 중국에서 콘서트 했을 때를 그리워하며 콘서트를 갔던 경험담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유는 계속 중국에 오고 싶어 했어. 유유하지만 허락되지 못했어. 아? 진짜? 정말 서로 그리워하네. 일단 사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 아, 그녀가 오는 것을 정말로 기대하고 있어. 아마 얼마 안 걸릴 거야. 아닐 거야. 내륙에 오는 건 불가능할 거야. 다만 아이유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녀는 예전에 상하이나 우한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팬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는 내륙 공연을 볼 수가 없어. 나도 그래. 2016년 그녀의 공연을 본 중간 팬들이 너무 부러워. 중간에 유엔아가 된 사람은 엄청 많아. 지금은 다들 표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어. 아마 표 사기 엄청 힘들걸. 예전에는 표 사기 쉬웠는데 지금은 정말 못 구하겠어. 맞아. 아이유가 중국 내륙 공연을 하더라도 티켓팅이 힘들 것 같은데? 유유 아이유가 정말 온다면 감동해서 죽을 거야. 아이유의 팬들은 영원히 쌍방으로 사랑하고 있어. 아이유가 전에 창사에 공연 왔을 때 그녀를 보기 위해 하위권인 성적에서 1등을 해서 갔어. 나도 2016년에 콘서트를 갔는데 표를 사기 위해 부모님한테 빌렸고 방학 때 알바해서 갚았어. 아이유의 중국 팬들이 많은 이유는 그녀의 팬사랑 덕분입니다. 아이유는 중국 공연 시 중국 팬들을 위해 중국 노래를 준비해갔고 이는 많은 팬들의 감동을 샀습니다. 그녀의 중국 공연 시 중국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유의 사랑의 보답이라도 한 듯. 아이유의 콘서트에서 그녀의 팬클럽인 유엔아를 위한 노래의 한국 가사까지 다 외워서 떼창하는 중국 유엔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인의 떼창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녀의 영향력 덕분에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가 한국 수입 규제 법안인 일명 한한령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핵심 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두에 업로드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大家好，我是 IU。这是要来内于活动的节奏吗？韩国著名歌手李智恩或将重启在中国的活动，时隔7年 ，IU 有可能重返中国。对此，韩媒发长文借机鼓吹 IU 在中国的影响力。一，粉丝非常希望 IU 冲破下韩令，开始在内地活动。二 ，IU 在国内的受欢迎程度仍然是爆炸性的。三 ，IU 的国内粉丝为了 IU 在他的经纪公司附近组织抗议活动。四，某位知名评论家评价 IU 在有点保守的中国娱乐行业是一个适合的人选。随着限韩令逐渐瓦解，如果像 IU 这样在内地举行演出，其他艺人也会来国内活动。 아직까지도 한국 콘텐츠를 규제하는 한한령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한국 아이돌이나 가수를 사랑하는 중국 팬들의 팬심을 꺾지 못하였고 오히려 해당 규제의 철회를 원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유가 한한령을 타파할 열쇠다라는 주장에 달린 댓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만 중국에 들여보내고 한국 아이돌을 거부하는 것. 난 한한령을 반대해. 그리고 중국을 지나치게 높게 올려치는 것을 반대해. 너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엔터테인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한한령의 원인이 사드인 것은 그냥 핑계고 중국의 엔터테인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왜냐하면 그때 중국 사람들이 한류에 너무 심하게 빠졌었고 한국 문화가 대규모 중국에 유입되었어. 따라서 다른 나라의 문화 유입을 어느 정도 제한한 것 같아. 예전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했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방면에서 볼 때 한한령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 국적이 아닌 한국 아이돌은 중국에 오는데? 정말 웃기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국적이야. 엑소가 전부 중국 국적으로 바꿔서 왔으면 좋겠다. 한한령 같은 건 없다면서 몇 년이나 하고 있는데? 한한령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는 가운데 댓글에서 언급되었듯이 중국 정부에서는 한한령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초 외교부의 법안 발표회 영상에서 한 기자가 한한령에 대해 질문하자 외교부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中方从来没有实施过所谓的限韩令，中方对同韩方开展人文交流合作持开放态度。据我了解，去年以来，中国已经引进播放了多部韩国电影和电视剧，推动合作需要双方相向而行。 해당 외교부의 입장이 발표되었고 한한령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영상의 댓글에는 그들이 위선적이라며 이를 비난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외교부는 아닌 척 순진한 척 싫어할 수 있지만 너네 한국는 우리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지? 토할 것 같아. 염치가 있는 거니? 우리의 멋을 메모리가 있어 지금 대낮에 감시당하는 사람들 투성이인데. 거짓말 하지마. 이렇듯 한한령이 언제까지 실행될지. 정말로 아이유가 중국의 한한령을 완화할 키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앞서 강렬한 무드의 월드투어 콘서트 개최 이미지가 공개되자 국내외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어 함께 공개된 태양을 머금고 날아든 온기 새로이 움트는 모든 이들을 향해 2024년에 아이유 헐투어를 시작합니다. 라는 소개 문구 역시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콘서트를 앞두고 출연한 유재석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 중 긴장돼서 가사가 헷갈릴 때도 있다. 무대는 매번 생방이니까? 라며 남다른 고충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유재석이 다 그럴 것이다. 이 긴장이라는 것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라며 이해한다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